사람들이 이제 100% 이제 그 일기예보가 맞다고 생각을 지금 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한 뭐 대비적으로 내가 우산을 지닌다든가 아니면 옷을 더 따뜻하게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겉옷을 이제 벗을 준비를 하다든가 이렇게 대비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정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내가 경험한 정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어떤 실패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지금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원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가 이렇게 떠도는 이유를 지금 살펴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그 이유 속에서는 내가 지금 교훈 삼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교훈을 지금 얻게 되는 건 저한테 이제 긍정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정보라도 그 이면을 지금 뜯어놓고 보면 나한테 굉장히 지금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좋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에서 실패할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시면 뭐 프랜차이즈를 잘 골라야 된다.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를 지금 할 때 이제 고객 유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명히 지금 그 실패를 지금 방지하는 그런 예방책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부정적인 정보가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정보로 변한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막연하게 이제 부정적인 정보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초조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30살에 회사를 지금 입사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정년퇴직까지는 30년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큰 호흡으로 이게 30년 동안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뭘 어떻게 하고 뭘 이룰 수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 얼마 할 수 있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제 60살에 퇴직을 하면 물론 뭐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죠. 60살에 퇴직을 지금 하더라도 보통 이제 대부분 남은 시간을 내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뭐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통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지금 보려고 하시는 분이 꽤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투자이죠, 투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 불꽃으로 지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분도 제 주변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게 이제 단기적인 투자로 흐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그 이익을 지금 보고 그 회사의 어떤 성장률을 보고 하는 투자 대신에 이제 단타 매매를 지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 순간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그다음 아예 이제 하루 종일 단말기 앞에 그렇게 지금 앉아갖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결과를 지금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지금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을 좀 따져보니까 퇴직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뇌 기능 자체가 약간의 이제 그 좀 퇴화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나이 든 사람하고 경쟁을 지금 하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얼마나 이제 클릭을 지금 빨리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판단력도 조금 더 늦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클릭하는 그 속도도 늦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지금 정보를 갖다 놓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경쟁에서 이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보의 질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 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제가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의도에 보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는 건 정보를 생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떤 회사에 이런 이제 호재가 있다, 아니면 뭐 어떤 회사가 이제 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보를 지금 생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생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찌라시가 돌고 돌아가고 몇 바퀴를 돈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정보를 생성한 사람이 미리 다 지금 뭐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후속타를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익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익을 지금 내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 퇴직금을 지금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건가,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30살에 입사를 지금 한 다음에 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손해를 지금 보더라도 충분하게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지금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다른 회사를 옮기게 되면 3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50만 원만큼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50만 원어치만 투자를 하게 되면 아니면 1억을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급여 상승분으로 충분하게 손해를 지금 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금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0% 손해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0% 손해를 지금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메꾸려고 또 다른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10%가 아니라 이제 50%까지 손해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원금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손실을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자한테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정말로 내가 어디까지 감내를 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이제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지금 못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금 더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욕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의 그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데 욕심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스트레스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더 많은 것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예를 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우연찮게 수익이 10%가 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딱 멈추면 10% 이익을 보고 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뭐 그럼 20%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게 이제 5%를 줄어들고 다시 이제 마이너스 5%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족스럽고 현재 상태가 이제 불만족스럽고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느낄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관계의 악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는 누군가하고 경쟁을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사는 사람하고 이제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매수를 하게 되면 사는 사람끼리 이제 경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경쟁을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이제 충고를 해주는 사람하고도 경쟁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사지 말라고 하고 나는 사겠다고 하면 어쨌든 두 사람은 의견 대립이 생긴 경쟁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하든지 간에 관계는 지금 나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건강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욕심이 과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지금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불안감이라든가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뭐 신체적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단타 매매를 계속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눈도 나빠지고 다른 뭐 신체 건강에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을 지금 돌볼 시간적 여유를 지금 박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목표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지금 할 때 내가 소일거리로 지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퇴직금을 지금 원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제 소일거리로 단타 매매를 지금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수익이 생기면 그다음 이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제 소일거리에서 이게 본업으로 지금 변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일거리에서 본업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욕심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여러분들 삶을 지금 황폐화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도 악화시키고 특히 이제 가족들하고 관계도 악화시키고 그다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지인이나 뭐 친구하고 관계도 악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지금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싶은지 이 생활 목표가 명확해지면 아마 욕심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